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자입니다. 하루키는 그의 나이 37살에서 40살이 되기까지 3년 동안 자국을 떠나 외국에 살았습니다. 40이라는 나이가 그의 인생에서 꽤 중요한 의미를 지녔으며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큰 전환점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대신 그동안 비교적 쉽게 했던 일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가 외국을 나가려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긴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아득히 먼 시간 속에서 그 북소리가 울렸고 아주 가냘프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왠지 긴 여행을 떠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라는 설득력 있게 말합니다. 터키 옛 노래 가사 중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에 이끌려 나는 긴 여행을 떠났다. 낡은 외투를 입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0 후반의 하루키를 만나는 일, 1986년 가을에서 1989년 가을까지 3년 동안 유럽에서 머물면서 쓴 낭만과 감성의 유럽 여행 에세이, 먼 북소리입니다. 저자 무라카미 하루키, 출판사 문학사상사, 507페이지입니다. 유럽에서 지내는 동안 2권의 장편 소설을 씁니다. 그리스에서 쓰기 시작하여 시칠리아를 거쳐 로마에서 완성된 상실의 시대, 그리고 로마에서 쓰고 런던에서 완성된 댄스. 하루키는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다른 일에 제쳐주고 철저하게 하나의 일만 집중합니다. 그가 런던에 있을 때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소설 쓰는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결과론적으로 써야만 했던 소설들이라 두 작품을 자국에서 써내려갔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색채를 띠게 되었을 거라 말합니다. 상실의 시대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왜 그렇게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라는 질문에 그는 이유는 나도 모른다. 단지 내 일은 단 하나, 좋던 싫던 나는 쓸 수밖에 없었고 소설을 완성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을 쓰는 작업을 매일 일정량씩 써내려갑니다. 하루키 팬이라면 그가 포도주를 좋아하며 음악에 대해 조예가 깊다는 사실 또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된 3년 동안 일에 대한 자세, 묻어있는 열정까지 그의 내면 세계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번 장기 여행의 출발점인 동시에 해외에서 체류할 때의 기본적인 주소지였습니다. 근거지로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옛 친구가 상주에 있었고 영화 속의 꽤나 아름다운 도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첫 발이 내딛었을 때 매우 지쳐 있었고 열흘간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은 후에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먼 옛날 폴리스 주변에 무질서하게 주택지가 생겨났다가 그대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에서는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조용한 섬에서 한 달치 집세를 수표로 선불하고 살 집을 정해집니다. 움푹 들어간 해안 안쪽으로 아담한 항구가 있고 그 뒤편으로 아담한 마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의 대부분 옷차림새가 세련되고 커플이나 가족 단위이며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 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하루키 부부는 참 소박합니다. 그리고 읽는 내내 하루키와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섬에서 만난 그리스인 이야기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포도주를 권해주는데 그때 맛본 치즈와 와인 맛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이며 특유의 상상력으로 여행에 관한 일상을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힘을 뺀 하루키의 문체가 아닐까. 그렇다고 가볍거나 쉽게 쓰여졌다는 느낌이 아닌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면서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쓴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여행 시간 동안 빼곡하게 기록된 그의 필체, 즉 문장력입니다. 계속 그의 행적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1987년 경쾌한 비엔나 왈츠를 틀고 있는 바티칸의 밤 로마. 마음껏 소설을 쓰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차의 소음으로 지독하게 머리가 아팠고 밤이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 도시에서 한 달을 살았고 60%가량 상실의 시대를 썼습니다. 매일 소설을 쓰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 것은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며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글은 써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하루키의 집중력이 발휘됩니다. 그의 로마의 겨울은 따뜻합니다. 거리는 포근했고 낮에는 반소매를 입고 나갈 정도라 말했으니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만도 합니다. 그날따라 꿈도 꾸지 않았는데 이상한 꿈을 자주 꾸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초봄에 걸쳐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쉴 틈 없이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상실의 시대는 노르웨이 숲이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완전히 끝냅니다. 유럽을 여행하면서 읽었던 책들이 등장합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미션, 분노의 포도, 쉘터링 스카이, 마틴 에딘, 감정교육, 장미의 이름, 몬테 크리스 백작, 허영이 불꽃. 읽어본 책도 있고 생소한 책들도 있어 찾아서 읽어본 그리스인 조르바가 참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행기는 책으로 읽으면 참 즐겁습니다. 하루키의 소설은 많은 상상력을 주지만 그의 일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에세이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얼 읽어도 맛있는 글이 됩니다. 40이 되기 전 문득 떠난 그가 많이 부럽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3년의 여행.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쯤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몇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장하영 반도의 한가운데쯤 위치하며 구석구석 다니지는 못했지만 전국을 여행합니다. 심각한 우편 제도와 열차의 연차, 그리고 그 시대 이탈리아의 도둑 사정 또한 재미있습니다. 다양한 재료들로 직접 해먹은 요리들, 그리고 곁들인 와인까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곳에서 쓴다는 행위는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 하루키의 글들이 미지의 세계를 꿈꾸며 여행을 했고 앞으로도 그의 글들은 여전히 상실된 상태로 남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글을 쓴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다. 처음에 가졌던 자기 사고방식에서 무언가를 삭제하고 거기에 무언가를 삽입하고 복사하고 이동하며 새롭게 저장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 나라는 인간의 사고나 혹은 존재 그 자체가 얼마나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책 자체도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물론 불완전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과도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한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니다. 내게는 지금도 간혹 먼 북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오후에 귀를 기울이면 그 울림이 귀에서 느껴질 때가 있다. 막무가내로 다시 여행을 떠나고 싶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과도적이고 일시적인 나 자신이, 그리고 나의 행위 자체가 말하자면 여행이라는 행위가 아닐까 하고, 그리고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고 동시에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고도 없고 유동적인 생활에 지쳐갈 무렵 돌아갈 때가 됩니다. 1989년 가을, 하루키 해외에서의 생활은 끝이 납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며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자국으로 돌아가 그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거의 일을 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중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본래의 위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만도 다행이 아닌가. 떠나는 환경과 시점은 분명 다르겠지만 언젠간 저도 은퇴를 해서 정착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원해 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무대가 된 에게의 수많은 섬들 중 가운데 장기 여행을 떠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줄거리를 포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